따지하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착부는 HSK 5급 핵심 이론 중국어 강사 김정아입니다. 네, 오늘 쌤이랑 살펴볼 부분은요. 독해 이 부분입니다. 네, 일단 스텝 1 단계 우리 항상 숲을 보는 단계죠. 독해 이 부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문제 유형 어떤지, 출제 경향, 대비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오늘 살펴볼 부분은요. 독해 이 부분이죠. 그래서 10문제입니다. 그래서 몇 번부터? 여러분 61번부터 70번까지고요. 역시 여러분 독해는 영역에 상관없이 다 2점, 2점씩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독해 이 부분은 전체 100점 중에서 약 22점 정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건 문제 여러분 독해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리로 해서 예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시험지 독해 이 부분에 위에 이렇게 써 있어요. 第61到 70题 请选出为试题内容 그죠? 여기와 그래서 一致的一项 일치하는 것을 하나 골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여러분 따로 없고요. 이 지문과 그 다음에 A, B, C, D 보기와 일치하는 정답 하나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되게 중요한 출제 경향이죠. 자, 첫 번째. 자, 독해 정영역 난이도 업되고 있다. 6급 입문 수준이다. 자, 이 소리가 여러분 되게 겁나는 소리 같은데요. 여러분 이거는 전체적인 지문의 난이도예요. 그래서 정답을 고르는 난이도와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체감 난이도가 올라가다 보면 좀 긴장이 되고 그죠? 그래서 뭐 정신 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체감 난이도만 올릴 뿐이지 오히려 정답을 고르는 건 여러분 쉬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 쫄지 마시고 자, 그다음 지문의 유형은 정보 전달문이 압도적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정보 전달문은 다른 말로 하면 설명문이죠. 그래서 우리한테 뭔가 알려주려는 설명하는 대상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정보 전달문이 10문제 중에 다수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 전달문 중에서도 중국 관련은 여러분 항상 나와요. 사실 어느 그저 영역을 막론하고 중국의 어떤 문화, 뭐 역사, 위인, 특히 위인, 뭐 관련 위대한 작품이라든지 장소 같은 건 항상 나오죠. 그 다음에 그냥 일반 상식. 근데 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는 좀 뭐 다르다. 뭐 이런 얘기 해주고요. 사회, 자연과에 관한 지문이다. 즉 이게 다 정보 전달문에 여러분 속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설명 대상과 관련한 세부 내용으로 된 보기가 대부분이다. 사실 이어지는 여러분 얘기예요. 우리가 10문제 중에 설명문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보기 ABC 자체도 그 설명 대상과 관련된 세부 내용으로 된 보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천천히 이해를 하면서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보기의 특징을 잘 파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문제가 따로 없죠? ABCD를 보고 그게 세부 내용으로 이루어진 보기인지 그 다음에 뭔가 주제, 예를 들면 뭐 자신을 잘 통제해야 된다, 그죠? 그다음에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뭐 위기에 맞서도 긴장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주제로 이루어진 보기인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기의 핵심 정보를 빨리 파악하고 기억하는 연습을 해라라는 건데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쌤이 권장하는 방법은 어느 정도 조금 공부를 하고 나서는 보기 A, B, C, D의 정보까지 다 파악을 하고 지문으로 가는 거를 추천을 해요. 그래서 보기에서 내가 살펴봐야 될 핵심 정보가 뭔지를 체크할 뿐만 아니라 그거를 여러분 오래 기억하면 지문으로 갔을 때 지문을 읽으면서 아까 A에 그거 있었는데? 그러면서 여러분이 바로바로 연결이 될 수 있죠. 근데 이 연습이 잘 안 돼 있으면 여러분이 지문 중간에 읽다가 뭐였지? 보기 갔다가 또 한 두 줄 읽다가 뭐였지? 그리고 비 가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너무 지나치게 반복되다 보면 우리가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게 여러분 어렵죠. 그래서 이 연습을 평소에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면 시험장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지문의 문장에서 일부 어휘를 살짝 바꾸어 보기에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 이거 뭐예요? 이제 유의어나 동의어 표현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영역 가리지 않고 사실은 너무 지문과 보기의 어떤 어휘나 그런 표현까지 하나하나 다 모든 문제를 일치시키면 난이도가 좀 너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약간 점수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살짝 바꾸어 표현하는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보기와 질문을 얼마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대조하느냐가 관건이다. 역시 여러분 앞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무한정 주면 여러분 우리 다 풀 수 있어. 여러분 다 풀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한 문제당 거의 1분 안에 여러분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지문의 내용과 보기를 대조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를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중국어 문장을 보는 힘, 안목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이 아닌 대비를 할 때도 지문 하나 정도는 정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 술, 목 위주로 누가 어떻게 했구나, 뭐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빠르게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평소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숲을 봤으니까요. 여러분 항상 우리 나무를 보는 단계죠.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합격 키워드 첫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 목록 오늘 여러분 합격 키워드 1 볼 건데요. 자, 여러분 정보 전달문입니다. 정보 전달문 여러분 설명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쌤 별 5개 줬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중요도 빈출도 높으니까 좀 더 집중해 주세요. 자, 별표 5개인 정보 전달문 우리 좀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될까요? 세부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지문의 세부 내용과 관련 있는 보기가 제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시험지를 받으시면 ABCD를 딱 봤을 때 ABCD가 다 지문에서 뭔가 우리한테 알려주고자 하는 그 대상과 관련된 어떤 그런 세부 내용 보기가 쫙 제시가 돼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보기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어휘나 표현을 체크하자. 이게 여러분 결국에는 뭘까요?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이요. 즉 우리한테 뭔가 알려주고 싶은 그 대상 있죠? 어휘일 수도 있고 약간의 표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보기 ABCD에 2개 이상 그 대상이 공통적인 어휘나 표현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보기에서 그 위에서 언급한 설명하는 그 대상, 그래서 어휘나 표현, 그 공통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지문과 다르게 나올 것 같은 부분에 여러분들이 표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 문제 풀 때 다시 살펴보겠지만 ABCD에 여러분 그 설명하고자 하는 그 대상, 그것을 가리키는 어휘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그것을 제외하고 그 뒤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문에서 어떤 걸 살펴봐야 될지 거기 핵심 정보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좀 다르게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어서 네, 지문의 어휘와 정답이 되는 보기의 어휘가 같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언급 드렸죠? 난이도 조금 조절하기 위해서 살짝 동의어 표현이라든지 유의어로 좀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어려운 어휘나 표현에 긴장하지 말자라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 정보 전달문은요. 우리한테 뭔가를 알려주려는 그 설명하는 대상이 뭐 동물일 수도 있고요. 중국에 되게 유명한 위인일 수도 있고요. 작품일 수도 있고요. 굉장히 유명한 어떤 자연, 어떤 관광지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부분이 어휘가 어렵죠, 여러분. 근데 그거에 대해서 긴장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 만약에 못 읽겠으면, 뜻을 모르겠으면 하나의 그림, 뭐 아니면은 여러분 그림은 쌤이 그냥 예시로 넣은 거고요. 땡땡,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것에 절대 시간 오래 쓰지 않는 거죠. 자, 그 다음 지문과 보기의 내용을 꼼꼼하게 대줘야 돼요. 여러분 대충 하시잖아요. 그럼 보기 ABCD가 다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게 없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꼼꼼하게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이 대조를 해주셔야겠어요. 자, 이제 문제를 여러분 어떤 식으로 푸나 지금은 풀이 과정에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문제를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A, B, C, D 보기를 먼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된 어휘나 뭔가 표현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쌤이 보니까 요거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못 읽을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양즈어라는 건데 이게 여기 A 하나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 양즈어가 또 여기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BC에는 요 단어가, 요건 그냥 구별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냥 세모 칠게요. 保护区, 요건 아시죠? 여러분 보호구역이죠. 그 다음에 C에도 保护区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뭔가 우리한테 알려주고자 하는 설명 대상이든지 아니면 그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 어떤 그 표현이겠죠.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 자, 양즈어라고 하는 것은 진, 여러분, 분포자. 분포는 분포하는 거죠. 중국에 분포를 하는데 대충 해석하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진이 뭐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쥐라든지 그 다음에 찌우라든지 그 다음에 진을 여러분 한 번 더 써서요. 뭐 진진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단지 오로지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 놈은 그죠? 중국에만 오로지 분포한다 이런 뜻이겠네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에 관련된 정보를 지문에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B번 자 바오취 시는 여러분 말 그대로 이제 끌어당기다. 그래서 아주 많은 요크 여행객들을 끌어당겼다, 매료시켰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바오취는 똑같으니까 뒤에 거를 봐야죠. 이 보호구역의 어떤 연구 작업이 웨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웨이가 뭐죠? 웨이가 하이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이메이, 그죠? 하이메이 취더 정시ao 아직 효과를 얻지 못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 여러분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은 자 이것은 生活在그 다음에 高山 높은 데서 산다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 정보 위주로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본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평상시 연습하실 때 이런 핵심 정보를 여러분들이 오래 잡고 기억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양즈어是中国特有的古老的爬行动物라고 했어요. 자, 이런 단어 모른다고 여러분 긴장하지 말라고요. 그쵸? 그냥 땡땡은 동물이구나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그냥 동물 아니고 여러분 되게 중국의 특유의 되게 옛날 그런 바싱 기어다니는 거니까 파충류라는 거죠. 그러면 ABCD 정보를 평소에 오래 기억하는 연습을 했으면 여러분 이 문장 보자마자 사실 어디로 여러분 답 갈 수 있을까요? 그냥 답 바로 골라볼까요? 답? 여러분? 그쵸? A로 가는 거죠. 왜? 여기 진, 분부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오로지 중국에만 분포한다. 중국 특유의 동물이라고요. 그럼 시험장에 가서는 그냥 이거는 여러분 넘기고 그 다음 문제 가면 되는 겁니다. 뒤에는 여러분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多生活在低山 여러분 低山 어쨌든 좀 낮은 곳에 있네요. 그러니까 일단 B 여러분 제거되는 거였죠. 그래서 치우링은 이제 좀 높은 그런 언덕 같은 거예요. 이제 그런 데에서 낮은 연못에 산대요. 它已有2亿年的生存历史. 와, 여러분 2억 년 정도의 생존 역사가 있고요. 属于 어디에 속해 있냐면 여러분 그 1급 국가 1급 보호 동물로 선정돼 있대요. 자, 그다음 为了 뭐 하기 위해서 자, 解决 해결하기 위해서 뭐를요? 饲养은 그냥 뭐 사육이에요. 그리고 繁殖 번식의 어떤 문제를 그런 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1982년에 안회성에서요. 建立了面积为 25,000 公顷 그냥 헥타르 이런 거 모르셔도 된다고요. 그래서 한 15,000 헥타르에 해당되는 그런 여러분 保护区 나오죠. 保护区. 그러면 내가 사실 여기서 답을 못 골랐으면 이제 BC도 여기서 계속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호구역을 여러분 만들었대요. 중국에서. 그래서 通过一系列的 研究保护工作, 研究工作도 아까 C에 여기 단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련의 여러분 그런 보호 연구 그런 거를 통해서 양즈의 수량이요. 有了增长. 여러분 뭐야?增长. 증가했다고요. 그러니까 시도 제거가 되는 거죠. 왜? 효과 없다고 했는데 여기는 성장했어요. 사실 앞에 대폭적으로 성장했다고 했죠. 그래서 주부지의 주 해결을 제거를 했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삔리는 그냥 처해 있는 그래서 미해주의 멸종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런 동물들의 문제를 잘 이제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돼 있네요. 그래서 문제풀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문제만 여러분 더 보겠습니다. 자, ABCD 이렇게 보니까 이번엔 좀 빠르게 찾아볼까요? 浇水 여러분 단어 아셔야 되죠? 이거 풀이란 뜻이고 5급 명사예요. 그래서 여기 浇水 있고요. 그 다음에 浇水가 여기 일단은 여기는 야까오 하나 또 있고요. 여기 야까오 하나 있고요. 浇水가 또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요 정도 단어가 이제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이 풀과 약간은 치약이죠? 뭐 그거에 관해서 알려주나 보다 일단 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정보 그래서 이 풀은 쉽게 여러분 뭐예요? 우란, 환경, 환경을 오염시킨다. 환경오염에 집중해야겠네요. B번은 禁止 금한다. 在墙上
벽 위에 로안토, 로안화 막 그리는 거를 금한다. 좀 뭔가 동떨어진 느낌이 나고요. 10번, 치약을 사용해서 티에란 단어 아셔야 되죠? 붙이는 거예요. 하이퍼, 포스터를 붙이면, 그죠? 부이, 쉽게 뭐뭐하지 않는다. 리오, 흔지 하면 여러분 약간 흔적이거든요. 흔적을 쉽게 남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D번은, 자, 치약의 保质期 하면 품질 보증 기간은 풀보다 길다라는 거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张贴 海报时, 우리가 이제 포스터를 붙일 때, 루어는 여러분 뭐뭐라면, 자, 胶水 등장하네요. 풀을 사용하면 벽 위에, 여러분, 난미엔 하면 뭐뭐하기 어렵다? 흔적을 남기는 걸 면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예요? 흔적을, 남긴다는 얘기죠. 뭐를 사용하면? 풀을 사용하면. 참 조금씩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지의 게다가 很难清理干净 깨끗하게 이렇게 제거하기가 힘든가 봐요. 자, 如果 만약에 여러분 치약으로代替 풀을 대신한다면 能轻松解决这个问题. 여러분 이거 보자마자 답 여러분 어디로 가요? 눈이 어디로 간다? 그쵸, 여러분 C로 가죠. 결국에는 풀을 사용하면 그거 흔적도 잘 안 지워져 깨끗이 안 되는데 치약으로 대체하면 그거 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C로 가는 겁니다. 뒤에는 여러분 좀 빠르게 볼게요. 그래서 지注一点 약간 지는 이제 여러분 그 짜다거든요. 그래서 조금 치약을 짜. 그리고 펀비에는 여러분 아실게요. 여기서는 부사고요. 이제 각각 4개의 모서리에 그걸 이제 붙이는 거예요. 풀을 여러분 포스터를 붙인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붙일 때 실지얼 힘을 써가지고 안 누르는 거죠. 그 4개 모서리를 이렇게 꼭꼭꼭 누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지실 설령 몇 달이 지나더라도 그 포스터가요. 아주 우리가 수월하게 지에 띠아 하면 이제 이렇게 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주 수월하게 뗄 수 있고, 그 다음에 벽 위에는 남지 않습니다. 인지 역시 흔지, 그러니까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크게 내용 여러분 변하지 않죠.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서는 요거 보고 바로 어디로 이어질 수 있다? C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정보 전달 선정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포인트 생각하시면서 쌤이랑 키워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정보 전달문, 문제풀이 순서를 여러분 쌤이 숙지해달라고 했죠. 자, 보겠습니다. 문제풀이 순서 숙지. 첫 번째, 보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어휘나 표현이 있는지 또는 야오나 인가이가 있는지 확인해봐라. 그럼 사실 요거는 조금 뒤편에 또 강의와 이어지는데요. 우리가 정보 전달문, 설명문에 해당되는 보기들은 생김새가 앞에 예시에서도 보기 좋지만 세부 내용, 그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이 들어가 있고 세부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죠. 그런데 뒤에 우리가 배우게 될 어떤 논설문이나 다른 그런 것들은 논설문은 야오나 인가이가 여러분 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기를 보고 공통적으로 뭔가 어휘들이 계속 들어가 있다. 그럼 그거는 정보 전달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보기에서 공통 어휘나 표현을 제외한 핵심 정보를 파악하고 오래 기억하는 연습 평상시에 하시는 겁니다. 설명문이구나. 그러면 그 공통 어휘, 대상 어휘 빼고 나머지 내가 기억해야 될 핵심 정보 기억하시는 거죠. 그리고 지문과 여러분 보기를 대조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신중하게 정답을 고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정보 전달을 한마디로 보기를 보고 이게 설명문이냐 확실히 판단이 되시면 여러분들이 핵심 정보 파악하시고 보기와 대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키워드 첫 번째 독해 이 부분 살펴보았고요. 그럼 복습하실 때는 어휘 공부할 건 오늘 많이 없네요. 그쵸? 그래서 독해 이 부분은 요렇게 내가 문제 푸는 연습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쌤 강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